할머니, 위험해요. 재벌 회장 할머니가 호숫가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르골을 들고 있던 8살 소년이 외쳤어요. 안 돼요. 소년이 코트 자락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와 소년이 함께 넘어졌어요. 그때 소년의 손에서 오르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오르골에서 맑은 멜로디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그 오르골 소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멜로디가 여기에?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형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빈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향 냄새가 목을 조이듯 공간을 채웠어요. 영정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31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경자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회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경자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고 멀었어요. 지훈아, 이게 꿈이라고 해줘. 경자는 남편 한석주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0이 다 된 석주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파였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경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곡이었죠.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석주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새하얗게 질렸어요. 신음소리와 함께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경자가 외쳤지만 석주는 이미 무릎이 꺾이고 있었어요.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경자의 비명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석주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안 돼. 당신마저. 경자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 같았어요. 아들을 잃은 충격이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였죠. 일주일 동안 경자는 아들의 장례식과 남편의 병실을 오가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다가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을 돌봤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어요. 지훈의 장례를 마친 바로 그날 밤. 보호자분, 유족분, 들어오세요. 의사의 낮은 목소리. 경자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자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경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살아 숨쉬던 손. 경자는 그 손을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마저 날 두고 가면.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흘 뒤 또다시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엔 남편 한석주의 영정이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장례식.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경자는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텅 빈 구멍처럼 초점을 잃었어요. 그저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서 조문객들의 절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도윤 비서가 곁에서 걱정스럽게 경자를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이 무너지고 계셨거든요. 3주가 흘렀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 경자 혼자 남았어요. 예전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식탁에는 경자의 자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가정부가 차려놓은 밥상을 경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넣어봐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거든요. 삼키려 하면 목이 막혔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광대뼈가 두드러졌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경자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경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가정부가 말을 걸었지만 경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힘도 없었거든요. 경자는 지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손을 뗐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또 놓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면 지훈이 정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경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띠링.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송인 이지훈. 경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택배? 어떻게? 여보세요. 제 아들이.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보낸 택배가 있다고. 경자는 황급히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훈이가 보낸 마지막 물건. 그게 뭐든 간에 받고 싶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해당 물품이 분실됐습니다. 뭐라고요? 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송 중 차량 사고로 소실된 것 같습니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만. 보상은 무슨? 그걸 어떻게 보상해요? 경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보낸 마지막 선물마저 받아볼 수 없다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경자는 택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르골. 주문 날짜는 지훈이 사고 나기 2주 전이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오르골. 지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오르골을 좋아했습니다. 그 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아노를 쳤었죠. 엄마, 제가 나중에 크면 엄마만을 위한 곡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린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자는 사진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지훈아, 너 약속 지키려 했던 거니? 다음 날 아침 도윤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사진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를요? 경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후계자 부재 문제와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아들과 남편을 잃은 마당에. 알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회장님.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경자를 바라봤지만 경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콰르릉. 천둥 소리가 집 안을 울렸고 번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우산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시고 옷을 흠뻑 적셨지만 경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호숫가에 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자주 산책하던 곳. 주말이면 셋이서 이곳을 걸었었죠. 경자는 호숫가에 멍하니 섰습니다. 깊은 물을 바라봤어요. 잔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훈아.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계속 얼굴을 때렸어요. 이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낯익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오르골 소리. 경자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환청인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남루한 옷을 입은 8살 정도의 남자아이. 작은 오르골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맨발이었어요. 추운 빗속인데도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오르골에서 나오는 멜로디. 이건 지훈이가 만든 곡. 경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경자는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빗물이 계속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얘야, 그거 어디서 났니?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경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아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오르골을 품에 꼭 안았죠. 경자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빗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의 옆얼굴. 이 눈매, 이 코,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선이. 설마, 경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경자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갑자기 움직이면 아이가 놀라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얘야, 무섭지 않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경자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목이 떨려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르골을 품속에 꼭꼭 숨기려 했죠. 빗소리 사이로 멜로디가 또 들려왔습니다. 분명해. 지훈이가 만든 곡이야. 경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오르골. 어디서 났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엄마가 남긴 물건? 경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지훈이가 만든 오르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혼자라니. 그럼 너는 지금 어디서 사니? 아무데도 안 살아요. 경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추운 빗속에 거리를 떠돈다는 말인가요? 얘야, 그 오르골 소리. 정말 예쁘구나. 경자가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잠깐, 기다려. 아이는 오르골을 품에 꼭 안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맨발이 젖은 땅을 박차고 나갔어요. 얘야, 위험해.
경자가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빗속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뒤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젖은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멜로디, 분명히 지훈이가 만든 곡이었어. 그 아이는 대체 누구지? 경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직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덮었어요.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였거든요. 그 아이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지훈이가 만든 오르골을 가지고 있는 걸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면 오르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도윤 비서를 급히 불렀습니다. 밤새 감기에 걸린 듯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도윤 씨, 어젯밤 호숫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거든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경자는 어젯밤 일을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8살쯤 된 남자아이. 빗속에서 오르골을 돌리고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오르골에서 지훈이 만든 멜로디가 흘러나왔던 것. 오르골에서 지훈이 곡이 나왔어요. 분명히 지훈이가 만든 곡이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경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명히 지훈이 곡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지훈이가 저를 위해 만든 곡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자는 이상하게 그 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그 아이와 지훈이의 관계가 궁금했어요. 왜 지훈이가 만든 오르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왜 그렇게 낯익었을까요? 도윤이 물러간 후 경자는 지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지훈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서류 뭉치, 사진들. 경자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봤어요. 지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야 서랍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와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 둘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런 표정 본 적이 없는데 경자는 그런 지훈의 표정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훈이 이렇게 환하게 웃은 게.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 경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지훈이 대학생이었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 경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어머니, 제 여자친구 민서예요. 21살의 지훈이 수줍어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민서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줍어하는 태도였어요. 경자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지훈아, 네가 만날 사람이 따로 있어. 경자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를 따로 불렀어요. 호텔 카페에서였습니다. 민서 씨, 우리 지훈이한테서 떠나주세요. 경자는 수표를 민서 앞에 놓았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민서는 수표를 집어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지훈은 경자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경자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경자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정말요? 경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그 아이 이름은 한재민. 8살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경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이름이 민서였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머니는 1년 전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만 간신히 살아남았고요. 경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서의 아들. 그럼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지훈이가 만든 오르골을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윤 씨, 그 아이를 꼭 찾아야 해요. 반드시요. 경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를 경자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경자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경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시내역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디 있죠? 별채로 데려왔습니다.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만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아직 경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문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경자는 곧장 별채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구석에 재민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긴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경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 그 얼굴, 지훈이와 똑같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선이, 특히 눈을 깜빡일 때 속눈썹이 떨리는 것까지 닮았어요. 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얘야. 경자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재민이 확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났어요. 눈빛은 여전히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해치지 않을게. 경자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을래?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꼭 껴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문 앞에 음식 놓고 갈게.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경자는 가정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자는 매일 밤 별채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저 문 앞에 따뜻한 우유와 빵을 놓고 갔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죠. 재민아, 무섭지? 할머니도 무서워. 처음 이틀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컵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 빈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유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빵도 반쯤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먹었구나. 다행이야. 경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매일 밤 별채를 찾았습니다. 우유와 음식을 놓고 문 앞에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자가 우유를 놓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할머니야. 경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맞죠?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침대 끝에 앉아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란다. 재민은 한참을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니? 엄마가 아빠 사진 보여주면서 할머니는 좋은 분이래요. 재민은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운 사진. 신문을 오려낸 것 같았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많이 꺼내봤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사진이 이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사진 보면서 아빠 얘기해줬어요. 아빠가 착한 사람이래요. 다정한 사람이래요. 경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나,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그냥 무서웠던 거래요. 무서웠다고? 경자는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가 가난해서 아빠가 힘들까봐 무서웠던 거래요. 엄마도 무서웠대요.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재민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는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재민아. 경자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에 안겼어요. 네, 엄마. 민선이.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민서. 우리 엄마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아빠 얘기해줬어요. 지금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 사고로 하늘 날아갔어요. 1년 전에요. 경자는 재민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혼자 거리를 떠돌았을 이 아이가 다음 날 도윤이 경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의 목공 공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경자는 긴장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같은 멜로디로 오르골을 하나 제작하셨습니다. 민서를 위한 거였겠죠.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도 같은 오르골을 주문하셨습니다. 그건 회장님께 드리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가 약속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엄마를 위한 곡을 만들어 드린다던 약속. 재민이를 제대로 돌봐야겠어요.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자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 저택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경자가 매일 밤 별채를 찾아가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다 보고됐습니다. 회장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탐정의 보고를 받은 박태준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좋아. 이제 회장을 끌어내릴 빌미를 잡았군. 박태준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긴급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회장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재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민아, 내일은 뭐 먹고 싶니? 재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라면이요. 라면? 경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먹고 살았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재민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경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어린 시절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경자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의 휴대폰을 복구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물건, 손에 닿는 차가운 감촉. 경자는 눈을 감았어요. 지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경자의 눈이 한 메시지에 멈췄습니다. 민서야, 아이는 내가 꼭 지킬게. 걱정하지 마. 발신 실패. 경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 같은 멜로디로 엄마께도 만들어 드릴 거야. 지훈아. 경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어요. 너는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도윤 씨,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21살의 지훈이 경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던 모양이었죠. 안 돼. 그 여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경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물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사랑? 지훈아, 정신 차려. 너는 재벌 후계자야. 경자는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도윤 씨, 민서 씨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이미 조사했습니다. 도윤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서 씨는 1년 전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재민 군만 간신히 살아남았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회장님, 도련님께서 민서 씨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자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련님이 매달 민서 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계셨습니다. 6년간요. 6년?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재민군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송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6년간 꾸준히 입금된 기록. 경자는 그 기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봤어요. 1년 전 그 송금이 반송됐습니다. 계좌 폐쇄 사유가 명의인 사망이었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도련님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던 기록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민이를 찾았군요. 네. 그리고 한 고아원의 익명으로 큰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으로 그 고아원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민이는 도련님을 후원자 아저씨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련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밝히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던 걸까? 고아원 원장 증언이 있습니다. 도윤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고. 왜 같이 살지 않는지 물을 테니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준비가 되면 그때 데려갈 생각이라고. 경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도련님 사고 이후 후원금이 끊겼습니다. 재민군은 3주 전 도련님이 돌아가시고 2주 후에 고아원에서 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민이가 거리로. 경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손자 관계 확률 99.99%.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이 황급히 경자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경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재민이가 정말 지훈이 아들이구나. 경자는 비틀거리며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재민아. 경자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재민아, 너는 정말 할머니 손자야. 지훈이의 아들이란다. 재민은 경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아빠의 아들이요? 정말이에요? 그래. 넌 할머니 진짜 가족이야. 재민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경자는 지훈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재민의 오르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오르골 내부에서 뭔가 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경자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경자는 숨을 멈췄어요.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엄마, 제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재민이라는 8살 아이예요. 엄마, 부탁이에요.
재민이를 지켜주세요. 경자는 화면을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라도 재민이를 지킬게.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재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재민은 처음으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경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하게 먹었어요. 경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저럴까. 재민아,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나가볼까? 밖에요? 재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옷도 사고 신발도 사러 가자. 재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1시간 후 본사 회의실입니다.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경자는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밥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1시간 후 경자는 회사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어요. 모두 차갑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네요. 박태준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경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무릎 위에서 꼭 쥐었어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박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정체불명의 아이를 저택에 들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경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상관없다고요? 회장님,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 회장님은 정체불명의 아이나 돌보고 계시다니요. 그 아이는 경자가 말하려 했습니다. 거리에서 주워온 아이 아닙니까? 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아드님과 남편분을 잃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으신 거죠. 경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죠. 왜 갑자기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려오신 겁니까? 이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들 같았어요. 경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재민이가 지훈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경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민이가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유산 상속 문제로 휘말리게 뻔했거든요. 그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돌보기로 한 아이입니다. 개인적으로요? 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를 사유화하시는 겁니까?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경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증명해 주시죠. 그 아이와의 관계를. 왜 갑자기 데려온 건지 말이에요. 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역시 회장님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십니다. 박태준이 다른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임시 경영권 이양을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충분히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임시로 경영권을 대행하겠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경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쿵 소리를 냈어요. 왜 없습니까?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일입니다. 박태주는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5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대 3표, 찬성 5표. 가결됐습니다. 박태준이 선언했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안에 그 아이 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태준이 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귓속말로 낮게 속삭였어요. 언론에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숨기고 있다고요. 경자는 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실 테면 해보세요. 경자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경자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핑 돌았어요. 재민이를 지켜야 하는데. 경자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회사를 지키려고 아들의 사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마저 빼앗기게 생겼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 현관에서 경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경자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경자는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킬 거야. 그날 밤 경자는 지훈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재민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 엄마가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잃더라도, 모든 걸 잃더라도 재민이만은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태준이 언론사와 접촉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경자 회장, 정체불명 아동 은닉, 정신상태 의심. 경자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정오,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번쩍거렸어요. 경자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재민, 이 아이는 제 친손자가 맞습니다. 제 아들 이지훈과 김민서 씨의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친손자 확률 99.99%. 경자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이 아이를 찾은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책임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 영상이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경자 회장, 친손자 존재 공식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제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자는 재민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 사흘 후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미 임시 경영권은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 검은색 가죽 의자들, 벽에 걸린 회사 역사 사진들. 이 모든 게 경자의 삶이었습니다. 40년을 바친 회사였어요. 이 회사를 지키려고 지훈이를 잃었는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민서를 쫓아낸 것도 지훈이와 멀어진 것도 모두 이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회사를 선택했지. 아들보다 회사를.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민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애원하던 21살 지훈. 경자는 그때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어요. 이제 또 선택해야 하는구나. 경자는 눈을 떴습니다. 회사를 지키면 재민이를 잃을 것 같았어요. 세상의 시선, 이사들의 압박, 끝없는 싸움. 재민이를 또 잃을 순 없어. 알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자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를 지키려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사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 없었어요. 하나 남은 핏줄, 재민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이번엔 제대로 할게. 며칠 후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자 전 회장,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 신원불명 아이를 손자로 둔갑, 회사 재산 빼돌리기 위한 수작, 익명의 글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어요. 댓글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경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재민이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에서 일이 터졌어요. 쉬는 시간 아이들이 재민을 둘러쌌습니다. 야, 너 진짜 할머니 손자 맞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맞아. 재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가짜래. 뉴스에 나왔대. 맞아.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래. 재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귀끝까지 달아올랐어요. 가짜 아니야. 거짓말쟁이. 한 아이가 재민을 밀쳤습니다. 재민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아이들이 재민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재민은 혼자 운동장 구석에 남았어요.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민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자리 없어. 저기도 없어. 아이들이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습니다. 재민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학교 시간, 재민은 평소보다 한참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어온 거였어요. 재민아, 왜 이렇게 늦었어?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요. 학교는 재밌어? 네.
재민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경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저 재민이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경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이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재민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전화를 끊고 경자는 곧장 재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재민아, 할머니야. 들어가도 되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재민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자 맞아요? 경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할머니 진짜 손자야. 그럼 왜 다들 가짜래요? 재민이 흐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요.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경자는 재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제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경자는 재민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두 손으로 재민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무슨 소리니? 절대 아니야. 제가 없으면 할머니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경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민의 빨간 눈이 보였어요. 눈을 뜨면 재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경자가 복도를 지나다 재민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재민이 작은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경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민아, 뭐 하는 거니? 경자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 재민이 가방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다른 데로 갈래요.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사람들이 할머니 나쁘게 말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할머니가 편할 것 같아요. 고아원 가도 괜찮아요. 경자는 재민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경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는 네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넌 할머니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아이야. 재민이 경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증명할게. 네가 진짜 할머니 손자라는 걸.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재민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큰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야. 앨범을 펼치자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아빠예요?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빠가 어렸을 때 모습이야. 재민은 사진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사진에서 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지훈. 아빠가 웃고 있어요. 엄마가 보여준 신문 사진에선 안 웃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아빠도요. 경자는 재민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재민이 경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할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요. 회장님,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손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 경자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기자회견을 다시 엽니다. 이번엔 호텔 대회의실로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경자는 재민에게 정장을 입혔습니다. 재민은 거울을 보며 어색해했어요.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꼭 가야 해요? 응.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경자는 재민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섭지 않을까요?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괜찮아. 경자가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후 2시 호텔 대회의실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번쩍거렸습니다. 경자와 재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재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경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경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제 손자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는 한재민입니다. 8살이고 제 친손자가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인터넷에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자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친손자 관계 확률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로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한 남자 기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경자는 그쪽을 돌아봤어요. 만약 유전자 검사가 틀렸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틀렸다는 건 과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친손자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요. 다른 기자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경자는 마이크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손이 떨려 마이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재민이 경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자 맞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재민에게 향했어요. 재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1년 전에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날 밤 불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갔어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저를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살아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재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받아줘서 저는 살았어요. 근데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자가 재민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그 후에 고아원에 갔어요. 1년 가까이 살았어요. 재민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아저씨를 만났어요. 주말마다 오셔서 저랑 놀아주셨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아빠였대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빠가 3주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후원금이 끊겼대요. 재민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2주 후에 고아원에서 나가래요. 원장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일부 기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재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은 역 근처 박스에서 잤어요. 따뜻한 데 찾아서요. 배고프면 빵집 뒤에 가면 버린 빵이 있어요. 그거 먹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점 뒤에도 갔어요. 남은 음식 깨끗한 거 골라서. 재민의 작은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근데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일 무서운 건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거였어요.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자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경자는 재민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재민은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오르골이었어요. 그때 이 오르골만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재민이 오르골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무서울 때마다 이거 돌렸어요. 그럼 엄마 생각나고 조금 덜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호숫가에서 이거 돌리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재민이 경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오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쫓겨날까봐. 근데 할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가자라고 하셨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 먹었어요. 따뜻한 물로 씻었어요. 재민이 오르골을 마이크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거 돌려볼게요. 태엽을 감았습니다. 맑은 멜로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곡, 제 아빠가 만든 거래요. 오르골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재민은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할머니 손자예요. 근데요. 재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뭐가 중요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저를 안아주셨어요. 재민이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고플 때 밥 주시고 무서울 때 손 잡아주시고 저한테 사랑해라고 처음 말해주신 분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제 할머니예요. 종이에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한 기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2명, 3명, 그리고 모든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일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악의적 질문을 했던 기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자는 재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재민과 경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8살 손자의 용기가 세상을 감동시키다. 가슴 뭉클한 가족 재회. 며칠 후 재민이 학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민아. 아이들이 재민에게 달려왔습니다. TV에서 봤어. 진짜 멋있었어. 재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경자와 재민의 일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재민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경자는 재민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의 방을 원래대로 복원하기로 한 거예요. 재민아, 할머니랑 같이 아빠 방 정리할래? 정말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자와 재민은 함께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공기도 탁했습니다. 경자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아빠 물건이에요? 재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살던 방이란다. 경자와 재민은 함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닦고 책상을 정리하고 악보를 정돈했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방이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재민아, 이제 아빠 방을 보여줄게. 경자가 재민의 손을 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머니, 아빠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살던 곳이야. 재민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들을 보고 벽에 걸린 악보들을 만져봤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재민이 한쪽 구석에 있는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건 내 아빠가 쓰던 피아노야. 재민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살짝 만져봤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여기 앉았어요? 응. 매일 여기 앉아서 연주했지. 재민이 한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경자는 피아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재민은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재민이 방을 구석구석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재민이 서랍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경자가 다가가 보니 나무로 만든 틀이 있었어요. 오르골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건 세 번째 오르골이었구나. 경자는 오르골 틀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가 만들다 만 거예요? 응. 시간이 없었나 봐. 경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재민은 한참 오르골 틀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완성하고 싶어요. 완성? 네. 아빠랑 같이 만드는 것처럼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자는 도윤에게 부탁해 오르골 제작 전문 장인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백발의 노장인이 집을 찾아왔어요. 이 설계도 정성스럽게 그렸네요. 장인이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제 아빠가 그린 거예요. 저 이거 완성하고 싶어요. 재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장인과 재민은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자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오르골은 점점 완성돼 가고 있었어요. 경자는 매일 작업실에서 재민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요. 마침내 완성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태엽만 감으면 돼. 장인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 태엽을 감았습니다. 경자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맑은 멜로디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했어요.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경자를 안았습니다. 경자는 눈물을 흘리며 재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어. 경자는 완성된 오르골을 보며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기억을 잊는다는 건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야.
재민은 오르골 뒷면에 작은 조각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장인이 도와줬어요. 지훈의 각인 JW 옆에 재민의 이니셜 JM을 새겼습니다. 이제 진짜 완성이구나. 경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거예요. 경자는 재민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오랜 작업으로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을 안고 있던 경자의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경자는 순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기울어지는 건가요? 할머니. 재민이 놀라 경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잠깐만. 경자가 재민의 어깨를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무 오래 서 있었나 봐. 조금 어지러워서. 경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재민이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경자는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너랑 오르골 만들느라 밤늦게까지 있었잖아. 경자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재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집 가서 푹 쉬면 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재민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아침엔 괜찮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재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을 향해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나 계속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신 거 아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자가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경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걱정이 됐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경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민이 달려가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재민아. 경자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어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재민은 겁이 났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도윤 아저씨한테 전화할게요. 병원 가야 해요. 재민아, 괜찮아. 안 돼요. 할머니.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30분 후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경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재민은 뒷좌석에서 경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재민의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경자가 재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거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경자를 진찰했어요.
재민은 진료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원 수속 밟고 계십니다. 입원이요?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민은 경자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경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맑은 액체가 관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재민은 경자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재민이 곁에 있어야 하잖아. 어디 안 가. 재민은 밤새도록 경자 곁을 지켰어요. 경자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셔야 해요. 재민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일주일 후 경자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침대에 누워야 했어요. 그날부터 재민이 경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재민이 경자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재민이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경자는 재민의 손에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재민아, 네가 학교 가야 하는데. 오늘 학교 안 갈래요. 할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재민아, 할머니가 아플 때 저한테 죽 끓여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재민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불 조심해. 천천히 저어야 해. 네. 재민은 열심히 죽을 끓였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죽이 완성됐습니다. 재민은 작은 쟁반에 죽 한 그릇을 올려 경자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죽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경자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가 먹여드릴게요. 경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재민이 떠준 죽을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조금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었어요. 매일 재민은 경자를 돌봤습니다. 약 챙기고 물 갖다 드리고 책도 읽어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제 거실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경자는 재민 방을 청소하려고 들어갔어요. 재민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 작은 공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민이 일기장.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일기를 봐도 되나?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할머니를 만난 날. 경자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호숫가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무서웠어요. 또 쫓겨날까봐. 근데 할머니가 손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머니 집 방에서 처음 잤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어요. 꿈인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차가운 바닥일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였어요. 경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페이지. 할머니가 저를 진짜 손자라고 했어요. DNA 검사도 했대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놀렸어요. 가짜래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아주셨어요. 넌 진짜 할머니 손자야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들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경자는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최근 일기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잃을 때처럼 무서웠어요. 할머니까지 잃으면 저는 어떡하죠? 제발. 할머니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할머니 손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근데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마지막 페이지.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경자는 공책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팠지만 따뜻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도 너 때문에 살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재민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경자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 일기 보셨어요? 재민이 책상 위 일기장을 봤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몰래 봐서. 괜찮아요. 재민이 경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말로 하기 부끄러웠어요. 근데 일기에는 쓸 수 있었어요. 재민아, 할머니도 너 때문에 살아. 네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못 살았을 거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11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서 이제 경자 어깨까지 왔어요. 재민은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지훈의 방에서요. 어느 날 재민이 학교에서 알림장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발표회래요. 제가 피아노 연주하기로 했어요. 정말? 무슨 곡 칠 건데? 아빠가 만든 곡이요. 할머니께 드리는 곡이에요. 발표회 당일, 학교 강당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경자도 앞자리에 앉았어요. 재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제 할머니께 드리는 곡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재민의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오르골에서 나던 그 맑은 소리. 경자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이, 민서가, 그리고 재민이 모두 이 멜로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자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재민이 무대에서 내려와 경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잘했어요? 그럼. 최고였어. 경자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재민아, 할머니 진짜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민은 13살이 됐어요.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 기일이에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벌써 7년이 됐구나. 경자와 재민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훈과 석주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하얀 비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경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재민도 옆에 앉았어요. 지훈아, 재민이 데려왔어. 많이 컸지?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 비석 앞에 오르골을 놓았습니다. 함께 완성한 3번째 오르골이었어요. 태엽을 감았습니다. 맑은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랑 행복해요.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만든 곡 연주할 수 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경자는 재민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재민이 잘 키울게. 약속할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르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도 오르골 만들고 싶어요. 오르골? 네. 아빠처럼 저도 오르골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를 위한 오르골이요. 경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제 첫 번째 오르골은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재민은 오르골 장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오르골 만들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좋아. 그럼 먼저 설계부터 해볼까? 재민은 매주 주말마다 공방에 갔습니다. 나무를 깎고 부품을 맞추고 태엽을 조립했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작업했어요. 경자는 재민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재민아, 손 다쳤잖아. 좀 쉬면 안 될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거니까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의 오르골이 완성됐어요. 할머니, 완성했어요.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정말? 보여줘. 재민은 오르골을 경자 앞에 놓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디자인이었어요. 나무 결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태엽 감아도 돼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되는 모양이었죠. 그래. 재민이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만든 곡이 아니었어요. 재민이 직접 만든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봄 햇살 같은 소리였습니다. 재민아, 이 곡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고 밝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재민이 오르골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JM 할머니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경자는 재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할머니 평생 간직할게. 할머니, 이 오르골처럼 저도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제 오르골이에요. 재민의 말에 경자는 재민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4개의 오르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서의 오르골, 함께 완성한 3번째 오르골, 그리고 재민이 만든 4번째 오르골. 지훈아, 봤니?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어. 경자는 지훈의 영정 앞에서 오르골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이어지는구나. 네가 만든 멜로디가 재민이를 거쳐 다시 살아났어. 며칠 후 경자는 재민에게 제안했습니다. 재민아, 우리 작은 공방 열까? 공방이요? 흥. 오르골 공방. 할머니랑 재민이가 함께 운영하는 거야.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가 만든 오르골 봤잖아. 재능이 있어. 경자는 집 근처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지훈의 오르골 공방. 간판이 달렸어요. 공방에는 오르골 만들기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훈과 재민의 사진이 걸렸어요.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오르골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경자는 옆에서 재민을 지켜봤어요. 손님에게 설명하는 재민의 모습이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보고 있니? 재민이가 내 꿈을 이어가고 있어. 주말이면 공방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 오르골 제 딸한테 선물하려고요. 아,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만드시면 돼요. 재민이 능숙하게 손님을 도왔습니다. 경자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이 그러시는데요. 뭐래? 저희 공방 오르골 소리가 제일 따뜻하대요. 그래, 그거 잘 됐네. 할머니, 저 행복해요. 재민이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경자는 재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도 재민이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4개의 오르골이 놓여 있었어요. 재민이 하나씩 태엽을 감았습니다. 4개의 오르골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각기 다른 멜로디였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지훈의 사랑, 민서의 희생, 경자의 후회, 재민의 희망, 모든 감정이 멜로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아, 네, 할머니. 오르골은 멈추지 않는구나. 네. 기억도 사랑도 우리 이야기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경자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할머니한테 와줘서. 저야말로요, 할머니.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르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지훈과 민서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자와 재민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될 거예요. 오르골 소리처럼 멈추지 않고